안녕하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할 거는 레지스터 전송과 마이크로 연산 4단원이죠. 일단 이 레지스터 전송 언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레지스터 전송 언어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 연산을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컴퓨터 내부 조직을 되게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시스템 설계를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이크로 연산에 집중을 해볼 건데, 마이크로 연산이란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로 한 클럭 펄스 동안 수행되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연산이 앞으로 배우겠지만 시프터, 카운터, 클리어, 로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지스터 전송으로 넘어가 볼게요. 레지스터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모난 박스 안에 MAR이나 PC나 AR처럼 기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기능을 나타내는 이런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이것을 블록도로 표현한 것이 그림 4-1에 나타나 있어요. 4-1에 아까 말한 것처럼 레지스터의 이름이 나타나거나, 레지스터에 무슨 비트들이 있는지 각 나타내거나, 그리고 레지스터의 범위 0부터 15비트까지 있다라고 비트의 범위를 나타내주거나, 그리고 하위 비트, 상위 비트를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하위 비트는 0부터 7까지가 하위 비트, PC, 만약 이게 프로그램 카운터에 대한 레지스터였다면 여기 하이 바이트는 PC 로우, 그리고 상위 바이트는 PC 하이로 우리는 나타냅니다. 네, 이제 레지스터 전송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 치환 연산자를 우리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는 우리가 치환 연산 R1에 있는 걸 R2로 치환하는 그런 연산자를 표현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나타내거나, 두 번째는 제어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두 번째는 제어 함수를 이용할 건데, P가 제어 함수가 1이라면 R1에 있는 거를 R2로 로드를 할 거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P 이거 컴마 P는 R1에 있는 걸 R2로 이동한다. 그래서 얘는 P가 1인 경우에는 에만 R1에 있는 걸 R2로 이동하는 그런 걸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이게 작동하려면 필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이 근원지에 출력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이 목적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로드 기능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길도 있어야 될 거고, 목적지에서 근원지로 가는데 로드하는 제어 기능도 필요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진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게 하드웨어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컴퓨터에서 구현이 돼요. 그리고 이 치환 연산자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그림 4-2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제어 회로가 있죠. 이게 로드가 되고 클럭이 뛰는 게 이게 동기화가 되면 R1에 있는 N비트가 R2로 이동을 한다. 근데 우리가 T인 순간, 타임이 그냥 T인 순간에는 R1에 있는 게 R2로 아직 이동하지 않고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T 플러스 1이 된 순간에 R1에 있는 데이터가 R2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렇고 이거를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로드가 타임 그냥 T 시간이라고 할게요. T 시간에 로드가 셋되기 시작해요.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딱 이 T인 순간에는 이 로드가 아직 0인 거예요. 그래서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순간에는 전송이 되고 있지 않다가 T 플러스 1이 된 딱 그 순간, 클럭이 딱 뛴 순간에 이 로드가 1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돼서야
R1에 있는 게 R2로 이동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t 순간에는 이동을 하지 않다가 R1의 값이 R2로 이동하는 것은 t 플러스 1의 순간이다. 잘 되고 있군. 네, 그러면 다음에 있는 이 표를 볼게요. 이 표는 레지스터 전송의 기본 기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터는 그 레지스터가 어떤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지 나타내주고, 이 pertinence 이거는 그 레지스터의 어느 부분을 나타내느냐. 레지스터의 0부터 7비트다. 그리고 레지스터 2에 있는 로우 비트다. 이런 걸 나타내준 거고, 에로는 그 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R1에 있는 걸 R2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걸 나타내죠. 컴마는 만약에 여기 두 개의 전송문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일어난다. separate to micro operation. 이게 그냥 동시에 일어납니다. 따로 구별되어 있는 마이크로 연산이. 자, 이제 4.3 버스와 메모리 전송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버스는 대체 왜 필요하고 왜 만들어졌을까요? 한 번에 하나의 전송만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버스를 통해서 제어 신호로 레지스터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레지스터에서 막 레지스터로 전송하는데 각각 선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전송만 하면 보기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편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 한 번에 하나의 전송을 위해서 제어 신호로 레지스터를 선택해서 한 번에 하나의 전송만 한다. 이게 버스의 필요성이고, 그림 4-3을 볼게요. 이거는 멀티플렉서를 이용해서 구현한 공통버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먹스의 입력수는 레지스터의 개수와 같다. 그리고 먹스의 수는 레지스터의 비트 수와 같다는 거를 머릿속에 잘 놓고 있어야 돼요. 네. 잘 기억해 두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면 먹스의 입력을 보면 각 레지스터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비트가 여기로 다 전송이 되고 있어요. A 네 번째 있는 거, B 네 번째 있는 거, C 네 번째 있는 거, D 네 번째 있는 게 다 여기에 묶여져 있죠. 그래서 얘는 레지스터 만약에 2가 생겼다. 그러면 레지스터 2에 4 이게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스의 입력수는 레지스터의 개수만큼 있다. 그리고 얘는 그 각 레지스터에 0번째 비트의 모임,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각각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수의 수만큼 레지스터의 비트의 개수만큼 먹수의 수도 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버스의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목적 레지스터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 모든 레지스터는 버스에 다 연결되는 그런 길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레지스터 중에 내가 원하는 목적 레지스터만 선택해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드 제어 신호를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버스 레지스터 전송문을 나타낸 건데, 버스를 통해서 우리는 C에 있는 거를 R1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에 있는 걸 버스에 넣고 버스에 있는 걸 R1에 넣어요. 근데 만약에 이 버스 자체가 시스템에 존재할 때는 C에 있는 걸 R1에 넣는다로 이렇게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3상태 버스 버퍼로 가볼게요. 이것은 아까 전에 우리는 먹스를 통해서 버스 시스템을 표현했어요. 이제 버스 시스템을 구현하는 다른 방법인 3상태 버스 버퍼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태의 버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이 normal input A 이거가 선택선이고 control input C가 enable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버퍼가 있죠. 얘는 만약에 C가 1이다. 그러면 A에 있는 정보가 그냥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0이나 1이 될 수 있겠죠? 근데 C가 만약에 0이에요. 그러면 고저항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Y에 있는 그 A에 있는 게 바깥으로 출력이 되지 않고 그냥 0이 된다. 결론은 이런 고저항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이 버스 라인의 이 버스 라인에 여러 비트를 연결해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된지 볼게요. 우리는 이 선택선으로 어떤 비트를 출력을 할 건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어떤 거를 출력을 할지 선택을 하고 이 enable이 고저항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0이면 이 C가 0이었던 것처럼 고저항 상태로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고 이게 1이면 다 출력이 되는 그 선택이 된 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 진리표를 만들어 놨는데 2가 0인 상태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게 선택 2가 1인 상태에서 선택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각 선택이 결정이 되는데 00이면 얘만 1이고 다른 건 다 0이에요. 그래서 얘가 1이 되고 다른 건 다 0이니까 고정 상태가 되니까 A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선택선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버스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저항의 특성으로 바로 고저항이 0이 되면 바로 안 되니까 로딩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라인에 여러 개의 3성태 게이트 출력을 연결해서 공동 버스 라인을 구현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전에 먹수 수는 레지스터의 비트 수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먹스와 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지스터 비트 수는 이것의 개수다. 그쵸? 이 각각 그 0번째 비트에 대한 그런 거니까요. 그런 먹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 아이니까요. 3상태 버퍼죠? 네. 그리고 먹스의 입력수가 아까 전에 레지스터의 비트수였잖아요. 그러면 레지스터의 수가 더 증가한다면 여기에 더 많은 비트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각 회로는 4개의 레지스터에서 하나의 비트를 선택해서 하나의 버스 라인을 형성하고 레지스터를 선택해서 하나의 디코더가 가능하다. 레지스터 선택은 이 디코더로 가능하다. 이제 메모리 전송. 메모리 전송은 그냥 메모리가 수동적인 존재라고 보면 돼요. 이 read는 메모리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리 워드에 있는 그 정보가 외부 세계인 DR로 읽혀지는 거고 write는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쓰여지는 거. 그러면 메모리에 R1에 있는 정보가 쓰여지는 거다. 표현은 이렇게 그 메모리 워드 안에 주소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산술 마이크로 연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마이크로 연산은 4가지가 있어요.
레지스터에 저장된 이지 정보를 전송하는 거는 레지스터 전송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할 수 있고,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거는 산술 마이크로 연산, 비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비트 조작 연산을 하는 거는 논리 마이크로 연산이고, 데이터를 시프트 하는 거는 시프트 연산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마이크로 연산이 있는데 우리는 산술 마이크로 연산을 되게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표 4-3에 산술 마이크로 연산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더하기, 빼기, 보수, 그리고 보수 더하기 1, 1의 보수 더하기 1은 뭐였죠? 2의 보수였죠. 얘는 빼기, 마이너스 R2를 나타내고요. 얘는 R1에다가 마이너스 R2가 있으니까 빼기. 그러면 얘네들이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1, 2, 3, 4, 5, 6, 7 7개가 있지만 6개가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얘는 하나 증가하는 거, 얘는 하나 빼는 디크리먼트입니다. 근데 왜 여기 산술 마이크로 연산에 곱하기랑 나누기는 없을까요? 왜냐면 곱하기는 덧셈하고 시프트로 구현을 할 수 있고, 나눗셈은 빼기 시프트로 우리가 조합회로 구현을 해야만 우리가 마이크로 연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진 가상기로 넘어갈게요. 이 이진 가상기는 공통적으로 정가상기가 보이죠. 이 정가상기로 구현이 되어 있다. 이 정가상기는 두 개의 두 비트랑 이전에 들어온 캐리의 산술 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디지털 회로입니다. 그래서 4비트 이진 가상기를 보면 여기 A0, A1, A2, A3, B0, 이게 다 보이죠? 이게 레지스터 A에서 이렇게 나온 애들이고, 얘도 레지스터 B에서 나온 각각의 B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A랑 레지스터 B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 두 비트랑 캐리를 산술해서 합을 빼고, 그리고 캐리는 또 다음에 있는 그 정가상기의 입력으로 또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정가상기는 직렬로 연결돼 있고, 이전의 캐리는 또 다음 것에 입력이 된다. 이렇게 사슬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진 가감상기를 볼게요. 이진 가감상기는 그냥 여기다가 exclusive all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그림 4-7에 나와 있죠. 이것은 이 m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빼기가 될 수 있고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B0랑 0을 익스클루시브로 하면 B가 0이든 1이든 00이면 00이면 뭐예요? 0이죠. 01이면 1이죠. B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A 더하기 B가, 여기는 B가 나오게 되니까 A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B0랑 1이랑 익스클루시브 all 하면 0, 1, 1, 1, 1, 0 돼가지고 B0의 반대값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0의 반대, B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B바가 들어가고 A랑 B바를 더하는데 거기다가 1까지 더했어. 그럼 B바 더하기 1은 빼기 B죠. 그래서 A 빼기 B가 됩니다. 그래서 M이 0이면 플러스에 대한 식이고, M이 1이면 A 빼기 B가 되는 그런 이진 가감상기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진 인크리먼터로 넘어갈게요. 그림 4-8은 이진 인크리먼터에 대한 그림이에요. 인크리먼터라는 게 레지스터 값에다가 하나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합회로를 구현할 때 이 반가상기를 사용합니다. 반가상기가 뭐죠? 반가상기는 입력이 있고, 그리고 출력으로
캐리랑 썸이 나오는 그런 것이 반가사입니다. 반가상기입니다. 그래서 A0 A에 대한 뭐 레지스터에다가 하나를 증가시키는 그런 식인가봐요. 그래서 A0에다가 1을 더해주고 썸이 나오고 그거에 관련된 캐리가 또 올라가가지고 그 더 상위 비트랑 또 연산을 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산술 회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마이크로 연산은 병렬 가상기를 기본으로 하는 하나의 회로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그림 4-9를 보면 이게 산술 자비트 산술 회로예요. 그래서 표 4-4를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7개의 이런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2는 각각 여기 정가상기에 사실 직렬로 이렇게 또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선택 입력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선택하냐, 이 B가 무엇이 출력으로 나올 건지 선택을 할 거예요. A0는 다 여기 정가상기에 입력이 다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B가 00이다 그러면 B가 될 거고 1이면 B바 2면 0이 될 거고 3이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B가 나오면 A 플러스 B 1이 나오면 A 플러스 B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B가 1인 경우를 주의해야 돼요. B가 1이면 1111이 들어가죠. 1111은 뭐죠? 이거를 2의 보수 취하면 얘가 원래 어떤 애였는지 알 수 있어요. 00000001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11 만약에 11이면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긴 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4.5의 논리 마이크로 연산을 보도록 할게요. 레지스터에 이 논리 마이크로 연산이 뭐 AND OR 하는 거잖아요. 이게 레지스터에 저장된 각각의 그 열별로 비트열에 대해서 이진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비트를 독립적인 이진 연산으로 간주하고 연산을 수행한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이크로 연산의 플러스랑 제어 함수의 플러스랑 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마이크로 연산, 여기는 마이크로 연산에 관한 건데 마이크로 연산에는 얘는 플러스의 의미예요. 그리고 제어함수의 플러스는 올의 의미예요. 그럼 마이크로 연산에서 올은 뭘까? V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그런 거고요. 논리 마이크로 연산표 이거는 표 4-5를 보면 두 변수의 16개 함수에 대한 진리표예요. 그래서 x, y에 00, 01, 10, 11을 넣었을 때 각각의 함수값에 1의 결과가 나온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표 4-6은 16개의 논리 마이크로 연산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얘는 부울 함수고 얘는 마이크로 연산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주의하라 했던 것처럼 주의하라 했나요? 네. 이 곱하기는 AND로 바뀌고 이 더하기는 OR로 바뀌는 이거 한번 변환해보는 거 중요하겠죠? 이거를 하드웨어로 어떻게 구현했냐 그림 4-10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4개의 게이트랑 하나의 먹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의 원리는 각 게이트는 이 비트에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냥 다 계산 결과가 나와요. 근데 무슨 값이 출력되느냐는 이 선택에 무엇이냐에 따라서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책에는 뭐라 나와 있냐? 각 게이트가 정해진 논리 연산을 수행하고 이 결과들 중에서 하나를 멀티플렉서로 선택해서 최종
출력값을 설정한다. 이제 응용으로 넘어갈게요. 응용은 프로세서 레지스터 A랑 메모리에서 출력된 논리 표현 한자 B로 우리가 구성해서 응용을 합니다. 이 셀렉티브 셋 연산은 or를 사용해요. or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게 B가 A에 or를 해가지고 B가 원하는 자리를 A에 원하는 자리를 1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그 원하는 자리에 1을 넣어가지고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or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은 뭘 올 해도 다 1이 나오니까 원하는 값이 1로 바뀌었죠? 봐봐요. 1010, 1100. 얘는 B는 얘를 1로 바꾸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1110이 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셀렉티브 보수 연산은 익스클루시브 or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 B의 1에 대응되는 부분에 A 비트를 보수로 만드는 작용이다. 그쵸. 아까 전에 B를 보수했던 것처럼 B 만약에 뭐 C라는 비트가 있어요. 근데 얘가 1이랑 익스클루시브로 할 거예요. 그럼 0, 1, 11이랑 익스클루시브로 하면 0, 1, 1, 1, 1, 0 얘가 다 반대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B에 A의 어떤 값을 뭐 보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1에 보수로 바꾸고 싶은 그 위치에다가 B를 1로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보수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셀렉티브 클리어예요. 얘는 B의 1에 대응되는 A 비트만 클리어시키는 연산이다. 그래서 이 1010에서 얘 B는 여기 이 앞에 두 비트만 0으로 바꾸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 B를 앞에 두 비트를 0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이거를 0011 해가지고 AND 시키면 여기 관련된 값이 0이 나오겠죠? 마스크 연산은 내가 마스크 시키고 싶은 부분을 0으로 해가지고 AND 시키면 돼요. 그러면 얘는 뒤에 있는 두 비트를 0으로 바꾸고 싶은가 봐요. A에서.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00 시켜가지고 AND 시키면 원하는 부분이 00이 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서트 연산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비트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일단 마스크 시키고 네 얘는 어디냐 A를 얘로 바꾸고 싶은가 봐요. 얘로 바꾸고 싶으니까 얘만 원하는 값으로 바꾸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얘에 관련된 부분을 맨 처음에는 0으로 마스크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에 원하는 값을 all 시켜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클리어 연산은 익스클루시브 오브를 갖대요. 그러니까 A 익스클루시브 A는 0이었죠. 그래서 A랑 똑같은 B를 만들어주고 익스클루시브로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프트 마이크로 연산이에요. 이거는 시프트는 데이터를 직렬 전송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 마이크로 연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논리 시프트, 순환 시프트, 산술 시프트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직렬 입력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예요. 그래서 논리 시프트는 직렬 입력으로 0이 들어가고 이 순환 시프트는 자기가 직렬 출력됐던 것이 다시 직렬 입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논리 시프트는 기호로는 shift left, shift right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 순환 시프트는 circle left, circle right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산술 시프트는 부호가 있는 이진수를 시프트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종류로는 왼쪽 산술 시프트 그리고 오른쪽 산술 시프트가 있어요. 이 왼쪽 산술 시프트는 표시를 A, Shift Left 그리고 오른쪽 산술 시프트는
A의 시프트 라이트라고 비율을 표시를 하고요. 왼쪽 산술 시프트는 이진수에 곱하기 2 한 게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것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 그냥 여기 있는 게 R2에 있는 게 R1으로 이동하고 R1에 있는 값은 없어지고 여기에 새로운 0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왼쪽 산술 시프트다.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내가 왼쪽으로 시프트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2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0, 1, 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0, 1, 1 011을 했는데 얘가 11 뭐 0이었다 그러면 110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왼쪽 시프트를 해가지고 결과가 곱하기 2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거는 결과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버플로우 됐다. 그래서 얘는 오버플로우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오른쪽 시프트는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해도 이 부호 비트는 바뀌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돌아와. 그래서 이것은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도 없다. 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나누기겠죠? 결과가. 이것을 우리는 또 하드웨어로 구현해 볼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시프트 될 레지스터 내용을 조합회로 시프트의 연결된 고통포스에 이렇게 올려놓고 시프트 된 값을 이 클럭 펄스에 의해서 원래 레지스터로 다시 로딩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직렬 입력 이 그림 네. 갑자기 정신이 들었네요. 이 시프트 될 내용을 여기다 올려놓고 시프트 된 값을 다시 원래 출력을 다시 또 레지스터에 원래 올려놓는데요. 그런 내용이죠. 이 직렬 입력이 이 셀렉트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건지 왼쪽으로 시프트 할 건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얘가 셀렉트가 0이다. 그러면 다운 시프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라이트. 여기 라이트 값이 라이트니까 오른쪽 이동하니까 여기 직렬 입력이 라이트 값이 들어오고 얘는 한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브 쌤이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여기는 A3, A2, A1, A0의 위치인데 얘는 A0부터 와 있죠? 참 이상한 구조예요. 자, 그리고 셀렉트가 1이다. 그러면 왼쪽 시프트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A1, A2, A3 그리고 직렬 입력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술놀이 시프트 장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술놀이 시프트 장치는 여기 나와 있어요. 4-13의 그림을 보면 됩니다. 이 셀렉트 3랑 셀렉트 2로 산술 출력이 나올 건지 논리 출력이 나올 건지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레프트 뭐가 나올 건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선을 통해 가지고 이 산술 회로들 중에서 또 4개의 산술 연산이 있고 논리 회로에서도 4개의 논리 회로가 있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얘는 그 회로 연산들 중에 무슨 연산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거고 이 산술 회로만 보면 또 캐리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당연히 산술 회로니까 캐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는데 논리 회로에서 캐리가 발생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1, B1, A, B 비트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는 연산을 그냥 다 해요.
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선택선에 따라서 무엇이 출력될 것인가 결정을 한다. 이 함수표를 보면 select 3, select 2가 00이면 산술회로예요. 산술회로에서 선택선 그 S1, S0에 따라서 어떤 산술회로가 선택이 될 건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논리회로는 캐리가 무엇이든지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XXX고 시프트는 이 선택선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캐리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XXX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